공업도시 창원의 상징, 이 탑에는 노동자들의 애환과 꿈이 녹아 있습니다. 젊은 혈기와 의지가 팍팍 나고 지금도 보면은 그런 기분이 나지만은 그 당시에는 더 젊어서 그런 용기 백배했고 모두가 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술을 배우면 잘 살 수 있다. 진짜 그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해고를 시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길을 터온 창원 국가산업단지. 단 6개의 입주업체로 시작해 세계적인 기계산업단지로 성장한 창원의 신화창조 뒤에는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창원 잔단을 세운 노동 현장의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기계 제조업의 중심 창원 국가산업단지. 공단로 남쪽 항공기 엔진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김찬모 대표의 발걸음은 오늘도 현장으로 향합니다. 6개의 생산 라인을 돌며 직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김 대표. 야 지훈아, 김지훈, 야 니도 잘 웃네. 수고한다. 어제 감사한다 고생했다. 어? 많이 웃어라. 그가 특별히 애정을 갖는 젊은 직원들. 수고하네. 지역의 기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실습생으로 온 이들은 이제 어엿한 전문 기술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원래 몇 년 됐지? 이제 3년 차 됐습니다. 3년 됐어? 예. 열심히 해가지고 예. 5년 되면 또 이렇게 금메달 상도 받고. 네. 저는 이 현장을 올 때마다 직원들하고 스킨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또 스킨십을 하면은 그만큼 가슴이 닫아서 서로의 마음도 통하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어떤 뭐 이렇게 가족 간 애정 뭐 이런 거 느끼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안아주고 스킨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첫 월급 5,000원. 현장 기능공으로 시작해 굴지의 회사를 이룬 김찬모 대표. 주먹을 한번 먹어. 잘 돼? 케이스? 그의 오랜 경험은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엔진 케이스 쪽에 조립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곧 고객의 안전으로 이어지는 항공기 엔진 산업.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는 더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게 부경의 트레이드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1년 우리나라 중소기업 최초로 항공기 엔진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적인 민간 항공기 엔진에 장착되는 부품 약 330여 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품을 납품하기 전 최종 검사를 하는 곳입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항공기 엔진 공정. 정밀한 기술의 3차원 측정 설비로 불량률 제로를 실현합니다. 김 대표의 40년 열정이 만들어낸 기술 신화입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혼연 일체가 돼서 안전된 마음으로 기계의 컨디션이라든가 제품이 데미지를 입지 않게끔 변형이 발생되지 않게끔 모든 작업을 시스템과 매뉴얼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원칙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회사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원 산업단지 인근의 주택가. 40년 된 동네치고는 좀 깨끗한 편이죠. 창원 제일 중심가기도 하고 여기가.
이곳은 산업단지가 들어설 당시 인근 주민들을 이주시킨 최초의 이주단지라고 합니다. 마산 앞바다 저 기산, 기곡, 기현동 3개 부락 전체가 없어지면서 거기 부락민들이 여기 와서 집성촌을 이룬 거죠. 창원시에서 대지를 좀 자기네 집을 지어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해서 여기서 기산동, 기곡동, 기영동 3개 명칭을 가지고 있는 동네라 이게.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이제 뭐 외동이라 하다 지금은 외동 발림로 80번 길로 돼 있네요. 공단 조성 당시 땅과 집, 생활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은 이곳에 터를 잡고 생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택가 바로 옆 오래된 상가. 이주민들은 생활권 보상으로 받은 3평짜리 땅을 모아 이 건물을 만들고 1층에 좌판 시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2층에는 인쇄소와 출판소, 신문사까지 있던 번듯한 상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문을 닫아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점심시간, 김 대표가 찾은 곳은 이주민 상가식당. 오랜만입니다. 40년 전 현장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조 박사 오랜만이요. 진짜 오랜만이잖아 뭐. 어머니에 이어 2대째 지켜오는 이 식당은 그 시절의 맛과 향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아침에 한 50명씩 들어닥치고 나면 이모들이 9명,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은 한 4명 정도가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가지고 너무 많이 오면 전화를 해가지고 또 들어가지고 한 40명, 많이 들어올 때는 40명씩 이래 들어왔으니까. 건강을 위하여. 하여튼 재미나게 살아서. 고된 노동 후 마시는 술 한 잔, 복국 한 그릇으로 피로를 달래던 청춘들. 20살 청년들은 어느새 60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들이 기억하는 창원 산단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진짜 아무 환경이나 이런 조건들이 주변에 뭐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장 자체만 있었으니까 이발소가 있나 목욕탕이 있나 뭐 음식점이 없으니까 회식을 하더라도 마산 가서 짜장면 집에서 짜장 먹고 그렇게 회식을 했습니다. 그 창원에 오게 된 큰 동기는 특례를 받았어요. 여기 전부 다 병역 특례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병역 특례가 5년 동안 의무 근무예요. 그러니까 멀리에서도 어쩔 수 없이 창원 공단까지 온 거지요. 창원 산단의 시작은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업단지 조성 당시부터 관리 감독해온 한국산업단지공단. 역사관에 전시된 사진들 속에서 지나온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을 시작한 1974년 이전에 그 3개월 전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대로 농가 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농촌村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농촌 전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지정된 창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새 둥지가 도시를 감싼 형상입니다. 분지지역 창원은 천연 요새로 군사무기를 포함한 기계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지요. 공장을 세우기에 좋은 넓은 평야가 있고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시장과 인력 확보에 용이했습니다. 특히 이제 남해고속도로가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 인근에 이제 포항 그 제철 단지, 그 다음에 울산의 그 자동차, 거제도의 조선 단지, 또 여수의 화학 단지, 온산, 구미의 전자 단지, 대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중화고음을 육성하는 그 큰 단지의 중심에 창원이 위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원이 가장 적지로서 이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창원이 산업단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1974년. 의창구와 성산구 일대 제1단지를 시작으로 10개의 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창원 대로를 중심으로 서남쪽은 산업단지, 동북쪽은 배후도시인 지금의 모습이 완성됐죠. 창원 성산구 공단로, 창원 산단이 세워질 당시 가장 처음 조성된 공단길입니다. 창원 산단 제1호 입주기업 PK밸브, 국내 최초로 산업용 밸브를 생산한 이 업체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를 자랑합니다. 이 작업 공정은 금속을 용해로 해서 용해를 한 다음에 밸브를 제작하기 위한 주형 틀에 샘물을 주입을 하는 그런 작업 공정입니다. 지난 50년 창원 산단에서 경쟁력을 키워온 이 업체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30대 청년 창업가는 7순이 넘은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젊은 패기로 신생공단에 승부수를 던졌지만 시작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저희들이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었을 때는 부지의 정리도 완전히 돼 있는 이런 상태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위치가 갈대밭이었고, 주조공장하고 심지어 가공공장하고 사이에는 버스도 다니고 있을 그런 정도의 상태였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초창기에는 인프라 구축 어떤 측면에서는 좀 불안한 이런 감도 있었는데, 신생공단을 살려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계 제조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동포들에게도 투자 유치를 추선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출 지원에 대한 어떤 정책, 그다음에 내수 개발에 새로운 제품의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상공으로 또 상당히 많이 받았어. 특히 원자력 메인 돔 안에 들어가는 발브를 개발함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우리 회사의 위상이 업된 그런 신뢰가 되겠습니다. 1974년 PK밸브를 시작으로 78년까지 4개 업체 가동이 전부였던 창원 국가산업단지. 정부의 업체 유치 노력에 힘입어 1985년에 100개 기업 가동, 1990년대 대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이 본격 입주하면서 제조산업공단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저임금 체계에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국내에 투자가 들어오면 수익이 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그 제품들을 수입해 가서 또 전 세계로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저임금과 근로자들의 그 성실한 근로정신, 그리고 정부의 지원, 이런 거를 혜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 적극적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 투자에 의해서 창원산단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고문단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세계 경기가 불경기인데 어떻게 창원산단이 될 수 있겠냐, 굉장히 비관적이었죠. 근데 2년 뒤에 왔을 때 보고는 이제 창원산단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구나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입주 기업이 밀려들자 가장 절실해진 것이 바로 실력 있는 기술자였습니다. 창원 교육단지에 위치한 유서 깊은 기술인 양성대학.
이 건물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2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보시면 기둥이나 디자인이나 이게 상당히 지금에도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사당 모양을 본떠서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만큼의 정부가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건물에도 그만큼 정부가 신경을 써서 좀 차별화해서 이 기능장 과정을 양성하는 창원기능대학을 국가의 중요한 이 정책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설립된 한백직업훈련원. 산업단지 계획부터 기술인력 양성을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웠던 시절 미래가 보장되는 기능인이 되고자 하는 인재는 많았고 그들을 위한 기회는 열려 있었습니다. 정부가 목표를 갖고 창원기능대학을 양성을 하고 전국적으로 인재를 모집했기 때문에 상당한 열기가 있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전에 국비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의 교복이나 체육복이나 작업화까지도 무료로 줬고 또 전 학생들에게 기숙사는 물론이고 훈련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훈련 수당을 지급해 줌으로써 생활비 보조를 해줬고요. 학과별로 20명 미만의 소수 정예 그룹으로 운영함으로써 선택받은 인력이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실제 입학 초기에 도서관이나 기숙사에 불이 밤새 꺼지지 않을 정도로 학구열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 키워낸 기능인들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남 지역 72명의 기능장 중 40%에 해당하는 29명이 이 대학 출신입니다. 기능장을 취득을 하면 기술사나 박사 취득과 동일한 사회적 대우를 하도록 정부가 유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그런 기능 인력 양성에 동력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의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일군 노동 현장의 주역들이죠. 이 대학 졸업생 김기하 씨. 34년 전 주경 야독하던 기능공은 국내 3명밖에 없는 금속 열처리 분야 명장으로 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술인의 꿈을 갖고 도전하는 젊은이들. 세월은 흘렀지만 배움의 열기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35년 전에는 이런 일반 그 기계 공고, 또 일반 공고, 또 시범 공고를 포함해가지고 직업 훈련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백 직업 훈련원, 한독 직업 훈련원, 주황 직업 훈련원, 또는 정수 직업 훈련원. 여기에 졸업한 학생들이 이 기능대학을 다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졸업했고. 정부의 기능인 육성 정책으로 1977년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세계 1위를 거머쥔 한국. 기계 제조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창원 국가산업단지도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1975년 생산액 15억 원, 수출 60만 불이었던 것이 불과 4년 만에 생산액은 300배가 증가, 수출 165만 불이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지원을 잘하고 훌륭한 과학자들이 멋있게 설계를 해놓더라도 그거를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할 수 있는 기업가 없다면 공업단지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도전을 하는 기업가가 있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성실한 근로자들의 땀이 없으면 공단이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공단이 어떠냐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개선할 부분을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원 산단을 터전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창원 공업탑에서 다리 하나를 건너면은 창원 산단보다 앞서 문을 연
마산 수출 자유지역이 있습니다. 향토 사진작가 양혜광 씨. 그는 지난 50년간 창원의 근현대 역사를 카메라 렌즈에 담아왔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1970년대 마산 수출 자유지역의 풍경은 어떨까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이 일대에 아침 9시 출근 시간 정도 되면은 여러 수천 명의 그 여공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 여공들이 지금은 5, 60대 장년층이 되었지만은 당시만 해도 마산 지역에 경제를 일으켰던 주역이었습니다. 당시 실업난에 허덕이던 수많은 인력들이 수출 자유지역 출근길 인파 속에 가세했다. 이들이 바로 고용정대, 수출정대, 외화 가득이란 70년대 지상 목표를 가능하게 만든 무명의 산업전사들이었다. 마산 종합운동장 옆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곳에는 여성 노동자들의 숙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산 지역에서 가장 고층 아파트가 밀집해 온 곳이지만은 약 10여 년 전만 해도 마산의 향토 대표기업 한일합섬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 또 주변에 여기에 근무하는 여공들의 숙소들이 빽빽하게 들었었던 아주 열악한 주택 단지였습니다. 마산 양덕동의 한 공원. 마산 수출 자유지역을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표지석이 있습니다. 업체는 사라졌지만 옛 명성은 남아 있습니다. 마산의 향토 섬유기업 한일합섬은 한때 2만 명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여공들의 산실이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든 캐시밀로 네이와 이불은 70년대 생활 필수품이었죠.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인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마산 수출 자유지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창동. 부림시장 먹자골목은 퇴근길 공단 노동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하고 간식을 즐기던 곳입니다. 70년, 80년대 이 거리는 저기 창동 입구에서부터 이곳까지 먹거리가 절비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게 떡볶이 골목으로 전부 연탄 하덕에 앉아서 우리 여공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데, 그때 그 당시 모습은 시장의 장관으로 남았습니다. 벌써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40년째 한 자리를 지키고 안녕하세요. 있는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네, 국수 한 그릇 주이소. 구수한 멸치 육수에 쫄깃한 면발이 어우러지는 담백한 국수. 퇴근 시간이면 밀려드는 손님들로 쉴 틈이 없었답니다. 그때는 옆에 누가 앉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람이 팍 쌓여있었고, 이 건물 전체가 전부 다 국수 파는 집이었거든. 그 당시에는 가마솥 수준의 큰 백소치라 그러는 게 있었어요. 우리 이제 포인으로. 국수 삶으면은 뭐 20명, 30명 이리 먹을 분량을 삶아가지고, 뭐 그래도 못 삶아도 못 팔 정도였으니까. 아이고, 맛있겠다. 단돈 100원으로 허기를 달래던 시절, 그들에게도 낭만은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와가지고 거기로 커피 가서 마시고, 이제 좀 점점 발전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런 커플이 2커플이었어요. 또 커플인데 한 커플은 좀 멀리 가 계시는가 잘 안 오시고, 한 커플은 가끔씩 오셔가지고 여기서 만나가 잘 산다고 지금까지 오면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데이트 명소였던 경남의 명동 창동거리. 퇴근길 반드시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였죠. 당시에 많은 인파가
특히 수출 여공원들 퇴근하면 새카맣게 올라가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708동 세대들이 정말 즐겼던 디스코장도 있었죠. 바덴바덴이라고 708세는 정말 기억을 하고 있을 곳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레스토랑 라이브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해서 낭만이 있는 카페가 있어서 데이트 정말 중요한 사람하고 정말 좋은 소중한 시간을 남길 수 있는 추억의 낭만의 그 라이브 카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연인들이 좋아했던 거리에 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던 봄날, 가슴 설레던 청춘들은 어느덧 중년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창원과 마산을 오가며 사랑을 키웠던 황호남 정현숙 씨 부부. 30년 만에 현숙 씨의 옛 회사를 찾았습니다. 간판도 건물도 모두 바뀌었네요. 한국 수미다 전기, 갈로 열고 주 이렇게. 일본 거치로 썼나? 아, 이제 한국 거로 썼지. 이거는 그대로 있었. 그런데 낯익은 글씨가 눈에 띕니다. 사진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야.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 거 손 한번 대봐봐. 79야 그래. 다행히 건물 입구 머릿돌만큼은 제 모습을 지키고 있군요. 내가 여기 입사할 때도 이게 있었던 거 같고 항상 이거 보니까 이거 있었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수미다 전기에 입사한 현숙 씨. 첫 직장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3년 만에 날아온 것은 느닷없는 해고 통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저희가 89년에는 450명이 해고를 당했지만 그 전에 1년 전에는 한 1,500명 정도, 그 다음에 3, 4년 전에는 한 2, 3천 명 정도의 인원이 점점점 축소를 시키면서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 외국 자본은 언젠가는 철수를 할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예상은 했었으나 진짜 그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해고를 시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이제 피부로 와닿으니까 전혀 예상을 했었으나 이 와닿은 현실은 그 받아들이기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죠. 사전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집단 해고에 수미다 전기의 근로자들은 굴복할 수 없었다. 저희가 해고 통지서를 89년 10월 14일 날 받았는데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는데 그때는 뭐 토요일 날도 이제 회사를 근무를 할 때였어요. 근데 아마 한 10시 몇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전. 뭐 종이를 하나 들고 오더니 본사에서 오늘 이 팩스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세 줄. 1989년 10월 14일부로 한국 수미다 직원 45명 전원을 해고합니다. 100% 일본인 투자기업인 수미다 전기는 이미 87년 말부터 3천여 명의 대규모 인원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일본에서 보낸 팩스 한 장으로 전 사원을 집단 해고한 겁니다. 수미다 전기는 지난해 10월 14일에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조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종업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우리나라에서 철수했습니다. 한국 수미다 전기의 정현숙 외국 자본의 불합리한 행태에 맞서 일어선 여성 노동자들.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89년 당시 수미다 전기 일본 본사에서 투쟁에 앞장섰던 현숙 씨. 험난했던 여정을 되짚어 봅니다. 과장 같은 사람인 거. 이게 철문이야. 철문이고 문 사이로 내가 손을 넣으면서 왜 막 이렇게 도대체가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면서 이렇게 좀 정말 무서웠어요.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바들바들 떨리는데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의 투쟁 기록은 한 권의 책 속에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도일 투쟁에 나섰던 4명의 여성 노동자들, 의지는 결연했습니다. 회사와 어렵게 교섭이 되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아냥뿐. 급기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제야단체의 응원 속에 계속된 200일이 넘는 길고 고단한 싸움. 그래도 승리의 날은 왔습니다. 1990년 6월 12일 회사의 사죄, 퇴직금과 생존 대책 자금 7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합의한 겁니다. 기분이 어땠을 것 같을까요? 굉장히 바라던 경우였는데 정말 씁쓸하고 슬펐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을 원했었을까? 또 내일 내가 가서 뭔가를 해야 되고 어딘가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직장 정말로 반인륜적으로 위장 폐업을 당하고 직장 폐쇄를 당했고 해고가 되어서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라고 또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들이 계속 컸었어요. 그래서 전혀 즐겁거나 뭐 이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외자 기업의 뺑소니 파문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기본 노동권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선 여성 노동자들. 이들의 투쟁은 수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출 자유지역은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게끔 박정희 정권이 70년대 외자기업을 유치하면서 그 특별한 법으로 보호를 해준 거예요, 외자기업을. 그래서 외자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자기들은 돈벌이하러 왔는데 이 한국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노조를 결성하니까 이 구사대를 동원하는 이런 방식. 또 아니면 어떤 것은 구사 남자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아예 어용노조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임금도 오르고 노동 조건이 개선되고 하니까 외국 자본들이 철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철수를 이제 시도한 게 TC였죠. 근데 외국 자본이 진출했다가 자본을 철수하면은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요. 자본이 들어올 때, 진출할 때 그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투쟁을 거쳐서 철수하게 되니까 철수된 노동자들이 뭐를 하겠습니까? 재취업하기도 힘들고 낙인 찍었죠. 쟤는 노조했더네. 빨갱이. 지난 3월 여성의 날을 기념해 70년대 마산공단의 주역들이 모였습니다. 현숙 씨 모습도 보이네요.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쟁의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집단해고 온몸으로 거부한다. 여러분도 많이 살아있어요. 예, 뭐 노장은 죽지 않는다고 하더니 역시 스타는 면접 볼 때 저쪽에서 여기까지 걸어와서 예쁘게 걸었는지 그 사람이 몸매가 예쁜지 얼굴이 예쁜지를 보고 뽑았다는 소문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타의 싸움할 때 보면 다 키 크고 다 예뻤어요. 일정 시간에 그 스케줄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저녁 시간쯤 되면 이제 농성장에서 자야 되잖아요. 이렇게 외부의 침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청원 쪽의 동지들은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오시기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아마 3분의 2는 이제 딴 생각이 있어서 오시고 분명히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보면 절반 이상은 12시 넘으면 없어요. 여성 노동자들의 지난한 삶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시대는 변하였지만 노동시장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 노동 환경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이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가 투쟁했다시피 지금 계신
많은 이렇게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조합원들도 아마 끝까지 투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나이 때 그때 여성인권도 되게 열악했던 시절인데 그렇게 했던 것 자체도 대단하고 저희가 지금이 여성인권이 더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도 힘든 건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 덕분에 저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87년 당시 민주광장이라 불렸던 마산 수출 자유지역 후문. 창원 산단의 남성 노동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만 우리가 30년 전 87년 투쟁 이후에 이 자리는 민주광장이었습니다. 수출 자유지역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하고 창원 공장에 있는 남성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의 상징이었던 자리가 바로 여기가 민주광장, 저희들이 이름 지었던 민주광장인 겁니다. 민주노조의 상징성이 강한 곳입니다. 조선노동조합 제2부장 최대원입니다. 저는 한국TC전자 노동자 제2차장 박민선입니다. 완전 쟁취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억눌려온 이들은 업종과 지역을 넘나드는 연대투쟁으로 불합리한 노동 구조에 맞섰습니다. 쭈쭈바도 100원인데 10원이 허봉이냐? 이게 이제 그 노동조합 설립하는 투쟁 현장에 가면 그게 그 구호가 현수막에 딱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임금이 엄청나게 착취당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요구했던 게 이제 그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노동자도 인간답게 대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창원 산단의 남성 노동자들은 중앙 대로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산업단지 특성상 연관 기업들이 많은 만큼 업종별 연대투쟁과 동맹 파업의 힘은 가히 파괴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드럼통은 한 20개 정도가 요 바로 연구소 바로 맞은편 지금 한 앞에 한 20개 적재되어 있었고 그게 도로공사 포장 더 쉬운 공사를 하려고 했던 그 드럼 골타였어요. 골타를 경찰을 다시 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드럼통을 밖으로 꺼내고 밀고 이제 굴리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체류탄이 오고 가고 또 화염병이 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드럼통이 한 수십 개 굴러갔죠. 그 과정에 화염병에 불이 붙은 이제 드럼통이 터지면서 부상적 송출하고 또 경찰 연행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여기서 이 안에서 전부 다 벌어졌었습니다. 현재 분규 중에 있는 사업장은 창원공단의 금성사를 비롯해 삼성중공업 제2공장, 대림자동차 등 27개 사업장으로 2만여 명의 근로자가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1987년 여름 마산 창원 지역 노동자 참여 수는 7만여 명. 창원은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87년 이후 전국적으로 처음 지역 그 노동자들이 서로 연대하는 틀로서 이게 됨으로 해서 이제 서울도 만들어지고 인천도 만들어지고 부산이나 광주나 전국 곳곳에 이런 지역 노동자들의 연대 틀이 만들어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라고 하는 이제 조직이 전국 조직이 만들어지는 첫 출발이 창원에서 이루어졌죠. 단지 이제 어떤 그 조직의 출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전국적 연대 투쟁의 울산의 현대중공업에 어떤 노동자들 투쟁이 있다. 그러면 전국적인 노동자들이 연대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산 창원 노동자들이 그 전국적 연대 투쟁의 또 제일 중심적으로 열심히 했다. 그런 그 역사적 그 소중한 출발을 하게 됐죠. 마창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창원 지역 신문 기자로 일했던 이광우 씨. 1997년 법원 출입 기자였던 그는 한국 노동운동사에 남을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에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그 노동 소위 고용의 어떤 탄력성과 이제 신축성을 꾀한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을 제정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어려울 때나
물량이 적고 할 때는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단 6분 만에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 전국은 총파업 투쟁으로 들끓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노동자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단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법들이 많이 개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지해내지를 못하면은 뭐 우리 세대에서는 끝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이후의 세대 가서는 점점 더 노동조합 활동하기가 힘들어지고 힘들다 보면은 노동조합이 없어지고 또 노동조합이 없어지면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이런 어떤 절박한 생각에서 이제 그 노동법 개약 저지 이제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사건의 단초가 된 것은 창원의 한 업체가 노동자를 상대로 낸 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흥수 재판장을 위시한 그 재판부는 민사 일부는 본안 판결 그러니까 쟁의 가처분 신청 건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국회에서 이제 나름 긴급 통과된 이 법의 통과 절차가 적법했느냐의 문제 이것을 먼저 판단해야 된다. 그 노조에서 주장하는 위헌이 아닌가를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재판장 직권으로 재판부의 직권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위헌 재청입니다. 법원 담당 기자로 이 사건의 판결을 발빠르게 취재했던 이광우 씨. 정권의 반기를 드는 현직 판사의 노동법 위헌 재청 판결은 그의 손안에서 최초로 신문 기사화되기에 이릅니다. 파문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조중동 중앙지가 일제히 일면 톱 기사로 다루었고 언론과 정부의 주요 관심은 창원으로 쏠렸습니다. 이광우 씨가 30년을 넘게 일했던 지역 신문사. 역사 자료실에서 위헌 재청 판결 기사가 최초로 실린 신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위헌 재청 기사가 실린 스크랩북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기관인 사법기관에 의해 위헌 심판을 구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와 정부 여당, 사회 일각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자의 땀과 희생으로 이룩한 급격한 경제 성장. 창원의 노동운동은 의식의 성숙을 가져온 대한민국 노사 문화의 성장통이었습니다. 이 위헌 재청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노동운동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죠. 특히 그 노동자는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니고 경제 주체로서 떳떳한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싹트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97년 겨울 대한민국 최대의 경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기업들도 예외 없이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기아그룹 계열사였던 이 업체는 모 기업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몸집 줄이기를 위한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국가부도 위기로 전국의 실업자는 3배 이상 급증. 그중 절반 이상이 기능공 현장 노동자였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유행했던 그 시절. 창원의 노동자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창원 산단 전체가 암흑이었죠. 엄청나게 힘든 시기에 서로가 전부 다 의지하면서 살거라고 움직이는데 제 주위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이 없다 보니 막노동을 하러 나가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로 들면은 뭐 화장지나 수건, 비누 같은 것도 다 나눠 써야 하고
뭐 따뜻한 물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온수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끊기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급여도 제때 안 나오고 상여금 부분도 반납해야 되고. 창원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모색, 연구 개발과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통해 IMF의 파고를 무사히 넘었습니다. 뭐 회사는 회사대로 또 가는 방향이 별도로 가고 노동조합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뭐 투쟁을 하고 거부를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관리직, 경영진, 그다음에 우리 현장에 있는 생산직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하물며 전 종업원이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계리대도 하고 시가행진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저 도청까지도 가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산업용 케이블을 제작하는 업체. 이곳은 최근 경기 악화로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월 100만 개 정도 만들었었는데 그게 갑자기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우리가 한 100여 명의 인원이 회사를 떠나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게 벌써 한 5년 전쯤 되는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인원이 300명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170명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로 인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노동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라인 안에 사람이 진짜 다 붙어가지고 서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덤성덤성 떨어져가 일이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지. 일이 없거나 이러면 부담감이 좀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있고 회사가 잘 돼야 우리도 같이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사가 조금 일거리가 줄어들면 같이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이 좀 힘들어요. 2000년대 후반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선 한국 경제. 대한민국 산업화의 포문을 열며 기술과 노동의 선진화를 선두해온 창원 산단에도 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